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이 자리에는 평생을 통해서 민주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해 오신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 계시고 또 이러한 촛불의 민심을 정치의 영역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또 와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들과 제 지지자들도 함께 와 있는 것 같은데 지지도는 제가 좀 떨어지지만 여기 지지자 숫자는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21일 이곳에서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99대 1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이코노믹스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코노믹스는 더 이상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굴러가는 이런 전륜 구동 방식, 전륜 구동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또 노동과 복지 이 네 바퀴가 골고루 서로를 견인해가는 이런 사륜 구동 방식의 경제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의 재벌 기득권을 철저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해서 내수를 확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서 스스로 이 사회를 혁신하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개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제가 위코노믹스 실현을 위해서 제안드렸던 차기 정부의 10대 과제만 이 제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해체를 위한 재벌의 계열 분리 명령제, 기업 분할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재벌의 초과 이익 공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건설해야 한다. 이게 재벌의 개혁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집단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큰 두 개의 원칙이고요. 노동에 관해서는 여섯 번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된다. 이게 호주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일곱 번째,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조 조직률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여덟 번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산별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야 한다. 열 번째, 생애 주기에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이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은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조정하는 경제적 대사면이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가계부채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서 서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가 가진 이 자산으로 도저히 채무 변제가 어려운 그런 가구에는 빚을 조정하고 탕감해주는 경제적 대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된 부실대출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후에 전액 탕감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시급한 것이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고 금리가 연 27.9%인데요. 이걸 15% 정도까지는 단계적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얼마 전 뉴스를 보면 1,300조 원의 가계부채로 그야말로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는 국립서민은행의 창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등골이 휘는 서민들에게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해주고 또 동시에 대법제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현재 서민금융 대출과 상담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채권자 우호적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이 퇴직자 재취업 창구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또 휴면 계좌 예금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득과 일자리는 늘려야 합니다. 생활고를 피관해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연간 우리 국민들 중에서 5만 명 이상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도입해야 될 것이 한국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영유 아동에게는 아동기본소득을, 또 청년기에는 우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시도했던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청년기본소득, 또 중장년기에는 실업수당과 상병수당과 같은 성인에 대한 국민기본소득, 또 노인계는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생활이 지금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논바닥이라면 거기에 물을 대는 것이 정치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연간 10만 명씩 10년 동안 100만 명개, 그러니까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소방공무원, 경찰,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또 식품감시인력과 같은 이런 기초적인 정부 역할을 확충하고 정상 수준까지 올리기만 해도 100만 개 일자리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보다는 몇 배 더 올릴 수 있는 국민의 만족,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경제의 축은 약 560여만 명이 이르는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저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 건설이라든지 초과이익 공유제 같은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어떻게 대기업이 동의해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이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집단 교섭권을 인정해야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내딘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당장 집이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매년 10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소득의 절대량을 주거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도 연간 5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은 공급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지난 민선 4기에 8만 원, 또 민선 5기에 그렇게 했고 민선 6기에 지금 8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이것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제도를 도입해서 장기 임대차를 보호해야 합니다.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예컨대 임차료 상한선, 임대료율 상한선을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뉴욕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은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박 시장 완전히 포퓰리스트다, 퍼주는 정책 아니냐. 이재명 시장님도 똑같은 욕 들으셨죠?
네, 네.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 무려 170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왜 기업에 주는 돈은 지원이라고 말하고 우리 가난한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라고 합니까? 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이 세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으로부터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서 연간 보니까 평균 57조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통계를 제가 얻었습니다. 다음에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과문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민생에 관한 이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처럼 지금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것은 정말 서민경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정착된 것을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민주 민생 세력이 힘을 합쳐서 민주 민생연대, 민생민주연대를 구성하자. 오늘 오신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행정을 펼친 것처럼 모든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요하게 실천해내는 이런 혁신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실천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이재명 시장님 역시 성남시의 혁신을 훌륭하게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저는 희망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